시간에는 검색 광고 등록의 두 번째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트 검색 광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 컨텐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플레이스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사이트 검색 광고는 PC나 모바일, 통합 검색 사이트 내부나 외부의 제휴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네이버의 대표 검색 상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그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쇼핑에만 노출되는 상품 단위의 이미지형 검색 광고 상품이죠. 그 다음에 컨텐츠 검색 광고는 블로그나 카페 등의 이 소비자가 생성하는 컨텐츠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고요. 브랜드 검색은 브랜드명이나 브랜드 연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고요. 플레이스 광고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는 이용자들한테 마케팅되는 광고였죠. 그 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네이버 컨텐츠 이용자들에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한 점포 정보를 노출하는 배너 광고 상품이었습니다. 먼저 사이트 검색 광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및 서비스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 페이지나 통합 검색 외의 서비스 페이지, 다양한 검색 파트너사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PC의 파워링크, 오른쪽에 있는 게 비즈 사이트. 이 두 가지는 PC 화면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모바일 상품입니다. 파워링크라고 있죠. 클릭당 과금이 되는 CPC 상품, 그리고 종량제 상품이라고 그랬죠. 광고 등록 및 노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클릭할 때만 과금이 되죠. 직접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키워드 등록과 광고 게재 중지가 자유롭고요. 매체 전략, 시간 전략 등 다양한 전략 기능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입찰가와 품질 지수에 따라서 광고 노출 여부와 순위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PC는 이렇게 나와 있고 상위에 10개까지 노출이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제목, 설명 문구, 사이트 URL이 노출되고 영역에 따라 확장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또 파워링크 광고는 파워링크 영역 외에도 제휴 맺은 파트너사들의 사이트에도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하단이나 지식인 컨텐츠 하단 같은 데도 노출이 됩니다. 비즈 사이트는 같은 건데 10개를 넘어가는 나머지 5개가 노출되는 겁니다. 키워드 입찰 순위의 1번부터 10번은 상단에 파워링크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되고 11위부터 15위가 하단에 비즈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에는 파워링크만 나오는데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통합검색 1페이지에 키워드별로 3개에서 5개 또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이후부터는 최대한 3개 정도가 노출되는 상품이에요. 모바일에서 노출 안 함을 하고 PC에서만 노출하기를 설정했는데도 만약에 모바일 버전에서 PC 버전 보기를 하면 광고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이버 이외의 지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의 검색창이 아닌 뷰라든가 지식인, 동영상 그런 것들이고요. 광고 더보기를 클릭하면 25개 정도의 광고주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도 보이죠. PC 버전은 5개, 모바일 버전은 3개가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 이외의 사이트는 검색 포털로 줌이 있고요. 검색 파트너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종종 계약 관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컨텐츠 파트너가 있고 검색 파트너가 있다는 거. 이번에는 네이버 쇼핑 광고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고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광고죠. 쇼핑 특화 검색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나오는 쇼핑 영역에도 노출이 되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결과 페이지에도 나오죠. 많이들 보셨을까요?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쇼핑몰 상품형, 그 다음에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 3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제약사항 같은 게 있는데요. 쇼핑 검색은 그 키워드를 제시를 해서 그걸 선택할 수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도 일부 상품군은 광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이버 쇼핑에서는 등록 카테고리를 지원하고 있는 전통주 같은 거는 쇼핑 검색에서 광고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쇼핑 검색에서 광고가 불가능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면세 상품이에요. 면세 대상 상품, 의류, 화장품, 주얼리, 시계 기프트, 패션 잡화,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외 사업자 쇼핑몰 상품이에요. 해외 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쇼핑몰이고요. 거기서 판매하는 건데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대응하지 않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들, 생소한 것들, 그런 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중고 리퍼예요. 중고 또는 리퍼 상품 중에서 의류나 화장품, 주얼리, 시계 기프트, 패션 잡화,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상품들, 성인용품, 주류, 그 다음에 전자 담배 기기 장치 같은 것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핑 검색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쇼핑몰 상품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들 보셨죠? 쇼핑에서 상단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광고라고 써 있어서 노출되어 있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에 상품 단위로 노출되는, 이 상품 단위로 노출되는 이미지가 있죠. 네, 그런 상품이에요. 네이버 쇼핑 판매자 인증 후에 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조회해서 광고 등록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자꾸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네이버 쇼핑에는 어떤 쇼핑몰들이 들어와서 팔죠. 뭐 자체 쇼핑몰에서도 팔 수 있고, 뭐 G마켓이나 11번가도 들어와서 팔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간혹 그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제품만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네이버 쇼핑은 스마트 스토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쇼핑몰 플랫폼들도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판매자들한테 광고가 허용된다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클릭 횟수만큼 과금되는 CPC 방식이고요. 쇼핑 검색 광고에서 직접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광고 시스템에서 네이버 쇼핑 계정을 인증하고 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키워드를 막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쇼핑몰을 등록하시고 제품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시면 네이버가 추천해줘요. 검색 가능한 키워드들을.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 카테고리는 패션, 의류, 뭐 패션 잡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강이나 의류나 여행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 영역이나 위치는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네이버 쇼핑 영역에 상단에 2개가 기본적으로 노출되고, 검색 매체인 네이버 통합 검색에 네이버 쇼핑 영역의 검색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네이버 모바일 검색 매체 추천, 뭐 이런 줌, 파워 쇼핑 이런 것들에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카탈로그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카탈로그 페이지가 뭐예요? 판매자 여럿이 묶여 있는 거죠. 그 밑에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이게 광고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요, 네이버 쇼핑에 카탈로그 페이지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같은 제품을 여러 셀러들이 파는 경우에 카탈로그가 생기고요, 내가 만든 건데 나만 판다 이러면 카탈로그가 안 생겨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이 제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보면 좋은 상품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무슨 다이어트 상품인데 불고기 같은 거 있다고 해볼게요. 함께 보면 좋은 상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 뜻입니다. 경쟁사 방지를 위한 장치 정도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상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나 건강, 의료, 여행은 광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출 영역 위치는 네이버 쇼핑에 해당되는 곳들 이 동일하고요. 카탈로그가 있어야만 광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쇼핑 브랜드형인데요. 검색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직접 가는 거, 바로 가기라고 링크가 나와 있죠. 이걸 쇼핑 브랜드형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 유형의 키워드를 직접 등록해서 노출 희망 키워드에 입찰이 가능하고요. 내 브랜드 키워드요. 삼성이면 삼성에 돈을 내고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브랜드 키워드도 할 수가 있겠죠. ABC 마트다. 그러면 이제 ABC 마트의 나이키 몰 이런 식으로는 갈 수도 있을 거. 자, 일반 키워드는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그 이외의 키워드들이에요. 카테고리 명이나 상품명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죠. 비스포크.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품이 매칭돼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컨텐츠도 등록돼서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검사 결과에 노출되는 패키지에 가입된 여러 가지 묶어서도 광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상 카테고리는 순금이나 상품권 등 브랜드 패키지 서비스 대상이 아닌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가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노출 위치는 첫 페이지에만 노출이 되고, 영역의 개수, 광고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키워드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개, 하단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PC는
검색 우측에 한 개, 하단에 여러 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검색 광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용자가 검색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블로그나 포스트나 카페 같은 이 컨텐츠를 이제 조회를 했을 때 그 컨텐츠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광고하겠다는 뜻이고요. 블로그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좀 급해서 검색 결과 위에 노출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내면 노출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치과를 검색해 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뷰의 상단에 여기 광고라고 해서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가 있죠. 이게 컨텐츠 광고입니다. 파워 컨텐츠라고 하죠. 네이버 모바일 영역에는 2개, 그 다음에 모바일 컨텐츠 영역, 뉴스나 지식인 같은 데도 2개 정도, PC 통합 검색에서 뷰 영역이나 줌에는 최대 3개까지 2개에서 3개 정도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검색은 최근 들어서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에어서치라는 것을 네이버가 새로 오픈을 했죠. 에어서치라는 건 뭐냐면 검색을 하는데 하나의 키워드 관련해서, 여기 파워링크가 광고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뷰 영역에 주로 블로그가 뭐 5개씩 이렇게 노출이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한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는 검색에 포함이 안 돼요. 인스타그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돋보기를 딱 눌러서 검색을 하면 유사한 내용들이 12개 그리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거를 희망하지 않아도 주변에 여러 가지 해시태그와 연관된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네이버는 그런 면에서 도달률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한 게 있으면 그와 유사한 검색어들, 그걸 검색한 사람들이 다른 걸 검색했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블록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영역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컨텐츠 검색 광고는 블로그를 광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블로그들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인플루언서 검색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죠. 블로그를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이죠. 그리고 쇼핑도 이 광고가 있죠. 그래서 되게 그 파워링크 뿐만이 아니라 쇼핑 광고와 또 컨텐츠 광고, 파워 컨텐츠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어서치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검색을 했어요. 자전거로 검색하면 파워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리뷰 상품이 있고 요즘 많이 찾는 거 자전거를 검색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자전거에 대한 결과고요. 밑에 보면 자전거 추천, 자전거 종류, 뭐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 브랜디드 컨텐츠, 이렇게 해서 블록들을 나눠서 컨텐츠를 더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데에 이제 파워 컨텐츠가 더 노출이 되겠죠. 이런 걸 에어서치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블록으로 구성하는 검색 결과. 그래서 이 에어서치가 시작이 되면서 컨텐츠, 파워 컨텐츠 광고는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부 키워드들을, 예를 들어 설화수로 검색했어요. 파워링크에 광고가 나오고, 네이버 쇼핑을 사람들이 설화수에서 쇼핑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여기 내돈내산 리뷰 상품, 뉴스, 여기 블로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데 키워드가 설화수 관련된 인기 글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빅데이터가 추가해주는 키워드예요. 설화수 윤주 에센스 후기, 그 다음에 설화수 에센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에어서치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 상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용자가 브랜드의 키워드나 또는 브랜드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그 내용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교재를 만든 출판사가 영진닷컴이잖아요. 그럼 영진닷컴을 딱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영진닷컴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링크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최근 신간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죠. 광고주와 연관이 있는 상호명이나 상품명 같은 것들이 노출이 가능하고요. 키워드는 최대 30개까지 할 수 있고, 최소 7일 단위로, 일주일이죠. 50만 원부터 광고가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액제 상품인데, 정액제라는 건 키워드 조회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조회수가 많아도 그냥 받기로 한 금액만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광고 단가는 해당 키워드의 최근 30일간의 조회수와 광고 기간, 키워드 개수, 상품 유형 등에 따라서 정해지고 정액제 상품입니다. 클릭을 되게 많이 한다고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검색 광고 상품은 이미지 크기나 동영상 추가 여부 등에 따라서 18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광고 그룹, 뭐 상품 유형, 노출 매체 등에 따라서 상품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광고예요. 요즘 이제 모바일에서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대표적으로 플레이스 광고가 연동되는 상품인데, 네이버에서 원하는 장소를 찾는 이용자한테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마케팅 도구죠. 또 네이티브 형태의 검색 광고예요. 그렇죠? 필요한 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가볼 만한 곳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다 해서 네이티브죠. 이용자가 지역, 업종, 업체 등 특정 장소를 검색할 때 네이버 통합 검색의 플레이스 영역 및 지도 검색 결과 상단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업체명과 같이 검색 의도 대상이 명확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광고 노출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 이렇게 하면 노출을 할 수 있겠지만 파리바게트는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파리바게트가 광고를 하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고, 때레주드가 파리바게트를 광고하면 안 되겠죠. 이 문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도의 키워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활용해서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에 자동으로 매칭되고 노출되고요.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 집행 전에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 업체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그 확인해서 위치랑 뭐 그 주소랑 이런 걸 확인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금 방식은 쇼핑 광고랑 똑같이 5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클릭 시에만 과금이 되는 CPC 방식입니다. 내 업체 페이지로 랜딩되는 클릭이나 전환에 가까운 클릭들, 전화 예약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과금이 되고요. 길찾기, 공유하기 이런 아이콘은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광고 수가 많으면 검색 결과의 지면에 한해서 입력한 광고 입찰가 또는 연관도 순위에 의해서 광고 순위가 결정되고요. 차 순위에 기반해서 광고비가 산정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제가 100원을 딱 그 세팅을 했는데 바로 아랫사람이 6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1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60원을 하는 거에 10원을 더해서 70원을 과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광고주 수가 적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나 입찰가랑 상관없이 랜덤하게 노출되고 최저가인 50원으로 고정 과금이 됩니다. 참여 광고주 수가 많은 검색 결과라 하더라도 플레이스 서비스 지면이나 지도 지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입찰가와 관계없이 모든 광고가 균등하게 랜덤으로 노출되고 최저가인 50원으로 고정돼서 과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과 연관이 된 경우에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평하게 이제 노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광고 노출 영역은 통합 검색 결과 목록 상단에 PC 경우에는 페이지당 2개씩 노출이 되고요. 광고 노출 영역이나 개수는 키워드의 인기도에 따라 사실은 좀 다를 수 있고요. 플레이스 서비스 페이지나 지도 검색 결과 목록 상단 중간에 최대 4개까지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광고 노출 영역 개수는 키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있는데 키워드 베이스예요. 하루 3만 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가 생성이 되고 음식점, 생활편의, 학원, 스포츠, 레저, 체험 등 업종에 한해서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디요? 음식점, 생활편의점, 학원, 그다음에 스포츠, 레저, 체험이에요. 네이버의 뉴스, 블로그 등 콘텐츠 서비스 페이지에 업체명, 업체 이미지, 위치, 설명 문구와 리뷰 수 같은 부가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광고 시스템에서 광고 노출을 원하는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광고 노출 기회는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등록한 모든 광고주에게 균등하게 배분되고요. 여러 업체가 카드 슬라이딩 형태로 노출이 돼요. 자,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를 보셨는데 옆에 소통 원해요 이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명이 딱 나오면서 나오죠. 이렇게 노출된 횟수만큼 광고를 지불하는데 유효 노출당 1원의 광고비가 지불되고 여러 업체가 카드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카드 슬라이드가 있죠. 첫 번째 카드에만 과금이 돼요. 그러면 이거 새로 고침하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른 카드가 앞에 나오겠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카오의 키워드 광고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나 카카오톡, 각종 제휴 매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면의 검색 결과나 텍스트형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죠.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다음이나 네이트 등 포털과 다양한 제휴 매체와 함께 노출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해서 사이트에 방문하는 경우에만 과금되는 CPC 방식이고요. 클릭당 단가는 키워드별 입찰가, 광고 진행 과정에서 얻은 품질 지수 등을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결정되고, 입찰가는 차순위 입찰가 플러스 10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검색 광고 상품의 종류는 키워드 광고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 두 가지가 있어요. 키워드 광고는 PC 검색 매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하고 네이트는 전부 카카오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돼서 결과가 똑같습니다. 최대 10개의 광고가 노출돼요. 프리미엄 링크라는 이름으로요. 그 다음에 광고주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밑에 스페셜 링크와 와이드 링크라는 게 생겨서 5개가 추가로 노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모바일은 다음이나 네이트의 모바일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거고요. 프리미엄 링크라는 이름으로 최대 6개의 광고가 노출되고요. 카카오 채팅하다가도 샵을 누르면 검색이 되는 거 아시죠? 그 검색 결과는 이 네이트나 다음의 검색 결과와 동일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광고가 노출되고, 이런 개수 같은 거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C 컨텐츠 매체 노출 영역인데요. PC 검색 결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PC 컨텐츠 영역에도 검색한 키워드와 연관된 광고를 노출하는데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지만 배너 형태입니다. 키워드와 썸네일을 조합해서 이렇게 배너 형식으로 노출이 돼요.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 키워드로 노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주목도가 좀 떨어져서 요즘은 거의 이렇게 배너는 아닌데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배너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여기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텍스트만 노출되기도 하고요. 다음 메인이나 내부 지면, 카페, 뉴스, 카카오톡, 여러 지면들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컨텐츠도 마찬가지로요. 결합한 배너 형태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모바일 영역에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 카카오 서비스에서 소비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적합한 해당 이 키워드와 적합한 광고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썸네일하고 텍스트가 조합이 돼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주요 컨텐츠 네트워크도 여기 보시면 이게 키워드 광고처럼 나오죠. 모바일 컨텐츠 매체의 노출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양한 모바일 영역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나 카카오 서비스의 서비스에서 소비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연관도가 높은 광고가 노출되고요. 텍스트나 확장 소재의 썸네일 이미지가 결합한 배너 형태로 노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메인 페이지나 카페 지면 같은 데 이렇게 노출이 돼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썸네일하고 텍스트가 연결돼서 광고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 광고를 통해서 게재를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요 컨텐츠인데요. 아프리카 TV라든가 서울신문이라든가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경향신문 같은 이런 언론 매체의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 검색 결과 같이 나오죠. 배너 광고가 아니라 키워드와 썸네일이 있으면 함께, 없으면 이렇게 텍스트와 밑에 문구와 링크 정도만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노출시키고요. 어차피 클릭하는 단위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매체한테 연결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아까 네이버에서 보셨던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고요. 나이키를 딱 검색을 하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관련해서 링크, 제목, 링크, 내용들 이렇게 추가해서 광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정액제이긴 한데 모두 똑같이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 조회수라든가 그런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 동영상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 몇 가지 더 추가할 것인지 그런 선택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글의 검색 광고 상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은 아시겠지만 최대 4개까지 게재가 되고, 검색 상단 측면 하단에 이렇게 광고 레벨과 함께 노출이 됩니다. 특히 이 구글은 이 검색 결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돈을 내서 상위 노출해서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데요. 구글은 이 광고 게재 순위를 위한 5가지 요인을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찰가입니다. 광고를 1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입찰가보다 낮고요. 입찰가는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순위자보다 금액이 조금 높은 그 정도 금액이 지불이 된다는 뜻이죠. 광고 및 그 방문 페이지의 품질은 검색한 사용자에게 광고나 연결된 웹사이트가 관련성이 높고 유용한지를 따져요. 그래서 노출됐을 때 클릭이 안 일어나면 순위가 바뀝니다. 광고 품질은 품질 평가 점수로 표현이 돼서 구글 에지 계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광고 순위 기준은 품질이 우수한 광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광고가 특정 광고 게재 순위에 게재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기준들을 몇 가지 설정하고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검색 문맥에도 되게 민감해요. 검색한 사람이 사용한 검색어나 지리적 위치나 사용한 기기나 페이지에 표시되는 다른 광고 이런 것들 신호들을 다 속성을 고려해서 정말 매치가 되고 이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은 광고만 노출이 돼요. 광고 확장 및 다른 광고 형식의 예상 효과 같은 것들도 구글은 되게 독특한 게 모두 다 옵션을 건다고 그게 다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뭐 모바일에서 하면 전화 버튼이 노출되지만 PC에서는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옵션을 걸어 놓지만 노출은 구글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은 검색 엔진 결과에도 나오지만 다양한 검색 네트워크가 있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사이트의 노출이 당연히 되겠죠. 특히 구글 맵 같은 거,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이런 것들도 다 구글 검색 사이트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구글이 계약을 맺고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의 그 관련된 내용이 배너 형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구글 에즈를 통해서 광고를 내가 검색 광고만 노출을 했는데 도달률이 모자르고 뭔가 전환이나 이런 게 부족하거나 노출이 많이 안 나오면 예산을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 키워드 매치 기술을 통해서 썸네일과 텍스트를 조합을 해서 노출을 시킵니다. 지메일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이런 곳에 이렇게 연결되고 노출되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블로그에 광고가 노출이 많이 되죠. GDN 광고는 광고주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설명 텍스트나 업체 로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구글이 인공지능에서 알아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방식으로 노출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과 우리가 제목은 15개, 설명문은 4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믹스를 해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지금 블로그 화면인데요. 밑에 관련된 내용을 노출시켜 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시는 이 키워드 컨텐츠와 연관이 있는 걸 노출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검색을 했거나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것들과도 연동해서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광고가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컨텐츠 검색 광고도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다. 맞죠? 네이버 매체 외 타 제휴 매체 지면에도 광고를 함께 노출시킬 수 있다. 맞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에어서치라는 상품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에어서치 뭐였죠? 컨텐츠 블록들을 많이 해서 연관 키워드들을 확장해서 노출시키는 방식이 에어서치라고 했어요. 광고 상품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정답은 3번이고요. PC와 모바일 중 특정 디바이스에만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레이트 등 모바일 검색 결과에 프리미엄 링크 영역 최대 4개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이런 숫자는 다 체크하셔야 되죠. 6개가 노출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다음 레이트 등 주요 포털 검색 결과에 프리미엄 링크와 와이드 링크 영역에도 노출이 되죠. 맞죠? 네. 다음은 검색 광고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가 구매 등의 액션을 할 경우 카카오 픽셀과 SDK 설치를 통해 정략적 분석이 가능하죠. 네. 스페셜 링크와 스폰서 박스는 레이트 전용 상품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예요. 검색 광고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이버는 사이트별로 광고가 생성되고 전략은 그룹별로 설정이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캠페인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광고 목표 및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맞나요? 구글에서는 캠페인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광고 목표 및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죠. 구글에서 우리 아까 보셨지만 광고 목표를 무조건 먼저 설정을 해야 했어요.
판매니, 뭐 리드니,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설정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잘못됐고요. 카카오는 캠페인별로 광고 그룹이 생성되며 그룹 생성 후 키워드 등록이 가능하죠. 광고 등록은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다음 프리미엄 링크는 카카오 키워드 관리자 센터에서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단답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 중 아래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합 검색 결과 최대 2개 노출이에요. 교육, 여행, 유학, 웨딩, 땡땡땡 정보 탐색이 많은 일부 업종 키워드의 통합 검색 결과에 광고주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콘텐츠가 노출돼요. 아하, 파워 콘텐츠, 그죠? 네. 광고 노출 기간, 클릭이 일어난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CPC 과금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파워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